자,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연봉 협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머릿속에서 벌써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계신 분. 올해는 얼마나 올려달라고 하지? 어떻게 말해야 밀리지 않을까? 작년엔 쭈뼛거리다가 그냥 회사가 주는 대로 받았는데 올해는 제대로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준비를 멈춰달라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연봉 협상 열심히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당신이 더 크게 지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연봉 협상에 공들이는 사람일수록 결국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봉 협상 대신 자산을 불려왔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와 전략을 전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0년치 월급의 차이가 오늘 이 영상 하나에 달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오늘 같은 영상 꾸준히 보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바로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계산해볼까요?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 아십니까? 통계청 2024년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의 중위 연봉은 약 3,200만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세전 약 267만원,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 230만원 내외죠. 그리고 이분들이 연봉 협상을 통해 평균적으로 올리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금융감독원 임금 통계 자료와 HR 업계 내부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 기준으로도 연봉 인상률은 평균 3에서 5%, 중소기업은 2에서 3%예요. 3,200만원에 5%면 얼마냐고요? 160만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월 13만 3천원. 세금 떼면 실수령 기준으로 한 10만원 남짓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붓고 계신 줄 아세요? 연봉 협상 준비한다고 야근하고 자료 만들고 성과 정리하고 상사 눈치 보고 협상 당일에는 잠도 못 자고 그러고 나서 받아가는 게 월 10만원. 이게 말이 되나요?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그 10만원도 사실은 진짜로 당신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인상된 연봉 160만원 중에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추가, 부담분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더 가져가는 돈은 연간 100만원도 안 됩니다. 네, 진짜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건강보험 7.09%, 소득세 구간 올라가는 것까지 합산하면 연봉이 올라갈수록 공제액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따낸 연봉 인상폭이 실제 체감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일 충격적인 숫자는 따로 있어요. 한국은행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30대 직장인의 평균 금융자산이 약 4,200만원입니다. 들으면서 나보다 많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그것도 없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 4,200만원 중에서 수시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 같은 이른바 잠자는 돈의 비중이 무려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실제로 자산을 불리는 데는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연봉 협상으로 월 10만원을 더 받는 사람과 그 에너지를 투자 공부에 쏟아서 월 10만원을 복리로 굴리는 사람, 20년 뒤 둘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계산해볼까요? 월 10만원을 연 수익률 7%로 20년간 투자하면 총 납입금 2,400만원이 복리 효과로 약 5,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연봉 협상으로 올린 월 10만원을 그냥 생활비로 써버리는 사람은 20년 뒤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연봉 협상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시스템적인 이유. 먼저 심리적인 이유부터 봅시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착해요. 연봉이라는 숫자는 딱 보이잖아요. 3,200만원, 3,400만원. 뭔가 올라간 것 같은 느낌.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 심리학에서는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제시된 숫자가 기준점이 돼서 그 주변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먼저 올해 인상률은 3%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뇌는 이미 3%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해요. 5%를 받아내면 와, 잘 협상했다고 느끼죠. 그런데 애초에 그 판이 회사가 설계한 판이에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더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비용의 문제예요. 연봉 협상에 쏟는 에너지, 시간, 감정 소모, 그리고 협상 후 상사와의 관계 변화, 이것들의 총합이 그 10만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시스템적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업계에서는 이걸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들, HR 전문가들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연봉 협상 테이블은 처음부터 회사가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정보 비대칭이에요. 회사는 당신이 이직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직원들 연봉이 얼마인지, 업계 평균 연봉이 정확히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몰라요. 이 정보 격차만으로도 이미 협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두 번째, 전환 비용이에요. 이직하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새 직장 적응하고 회사는 이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쉽게 나가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협상에서 조금만 줘도 당신이 받아들인다는 걸 알아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요. 연봉 인상의 복리효과 차단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회사 입장에서 직원 연봉을 올려주는 건 단순히 지금 주는 돈이 아니에요. 퇴직금, 각종 수당, 미래 인상 기준점이 모두 올라가요. 그래서 회사는 절대 크게 올려주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요. 대신 성과급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단발성 보너스를 줘요. 이건 기록에 남지 않아요. 기준점이 안 올라가요. 회사만 이득인 구조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연봉 협상을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이쯤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주변에서 분명히 보셨을 얘기예요. 김민준 씨 이야기. 34세, 서울 소재 중견기업 마케팅 팀장, 월 세전 380만원. 민준 씨는 연봉 협상의 달인이었어요. 매년 협상 시즌이 되면 치밀하게 준비했죠. 자신의 성과를 수치화하고 업계 연봉 데이터를 조사하고 협상 스크립트까지 외웠어요. 덕분에 입사 6년 동안 매년 평균 5에서 6%씩 연봉을 올렸어요. 동기들보다 연봉이 높았고 스스로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주변에서도 야, 민준이는 협상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연봉이 오를수록 생활 수준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연봉 올라가면 좀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고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좀 더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버는 만큼 쓰는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민준 씨는 34살이 됐을 때 6년간 열심히 연봉을 올렸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비슷했어요. 3,500만원 받던 시절이나 5,500만원 받는 지금이나 매달 남는 돈은 30에서 50만원 사이였어요. 오히려 씀씀이가 커져서 신용카드 할부가 쌓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박성호를 우연히 만났어요. 성호는 민준이보다 연봉이 적었어요.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 300만원 받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성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민준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야, 나 이번에 아파트 청약 당첨됐어. 계약금 3천만원 냈는데 나머지 중도금도 다 준비해뒀어. 민준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연봉 5,500만원짜리 팀장이 연봉 3,600만원짜리 친구보다 자산이 적었으니까요. 성호는 연봉 협상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월급의 40%를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에 넣고 그 돈을 인덱스 펀드와 적금으로 굴려왔어요. 6년 동안 꾸준히. 민준 씨가 협상 준비에 쏟은 그 시간과 에너지를 성호는 자산을 쌓는 데 썼던 거예요. 그날 밤 민준 씨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지난 6년간 연봉 협상으로 올린 총 인상액 약 2천만원. 지난 6년간 추가로 쓴 생활비 증가분 약 2,400만원. 연봉 협상으로 이긴 사람이 자산으로는 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함정은 따로 있어요. 그래도 저는 조심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연봉도 올리고 저축도 해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함정은 조심하는 사람도 알뜰하게 사는 사람도 피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 함정이에요. 업계 내부에서는 이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아요. 이건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현재 회사에서 연봉을 많이 올릴수록 이직할 때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가 있어요. 왜냐고요? 현재 연봉이 높아지면 이직 시 협상 기준점도 올라가거든요. 지금 얼마 받으세요? 이 질문의 높은 숫자를 말하면 상대 회사는 그 금액 플러스 알파를 줘야 당신을 데려올 수 있어요. 대기업이나 고성장 스타트업이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중견 중소기업은 그 금액을 못 맞춰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직 시장에서 비싼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데려가려는 비싼 사람. 현재 회사에 갇히는 거예요. 연봉 협상을 잘할수록 탈출구가 막히는 아이러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헤드헌터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현재 연봉이 시장 평균보다 너무 높은 후보는 오히려 이직이 어렵다. 네, 진짜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볼까요? 연봉 4,600만원 이하는 소득세율 15% 구간이에요. 그런데 연봉 협상을 열심히 해서 4,600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에 대해 24%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연봉이 4,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200만원 올랐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추가 납부분까지 합산하면 어떤 경우엔 연봉이 올라갔는데 실수령 증가분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경우도 생겨요. 세금 구간이 올라가는 문턱 근처에서 연봉 협상에 목숨 거는 건 가장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일 수 있어요. 이건 숫자로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함정이에요. 연봉 협상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론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사는 그걸 기억해요. 저 친구 회사보다 돈이 먼저구나. 인사고과 시즌, 프로젝트 배정, 승진 검토. 이 모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쌓여요. HR 컨설턴트들이 내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연봉 협상을 가장 강하게 하는 직원이 승진에서 가장 먼저 밀린다. 협상으로 번 월 10만원과 관계 자본이 훼손돼서 있는 승진 1번의 가치.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대기업 과장에서 차장 승진. 한 번이 연봉 기준으로
약 800만원에서 1200만원 차이예요. 그런데 협상 한번 세게 했다가 승진이 1년 늦어지면 그 기회비용이 1000만원이에요. 연봉 협상으로 번 돈보다 훨씬 크죠.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이쯤에서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더 극적인 이야기예요. 이수진 씨 이야기. 38세, 외국계 IT기업 시니어 매니저, 연봉 8,500만원. 수진 씨는 대한민국 직장인 기준으로 상위 5% 안에 드는 연봉자예요. 10년 동안 연봉 협상과 이직을 반복하며 연봉을 끌어올렸죠. 연봉 협상 노하우를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고, 주변에서 수진 씨한테 협상 방법 배우자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38살이 된 수진 씨의 통장에는 대출 없이 온전히 내 것인 자산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계산해볼까요? 10년간 총 수령 연봉 합산 약 6억원, 현재 자산 전세 보증금 2억원, 적금 잔액 1,800만원, 신용대출 잔액 3,200만원, 순자산 약 1억 6,600만원, 6억원을 벌었는데 순자산이 1억 6,600만원, 나머지 4억 3,400만원은 어디 갔을까요? 생활비, 차, 여행, 명품백, 외식, 월세와 관리비, 세금. 수진 씨는 연봉을 8,500만원으로 올리는데 성공했지만 그 연봉에 어울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느라 자산 형성을 거의 못한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에서 수진 씨의 연봉을 8,500만원에 맞춰줄 회사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38세. 고연봉 외국계 기업들은 40대 시니어보다 30대 초중반을 원해요. 이직 시장도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연봉 협상 실패하면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봉 협상의 달인이 연봉의 프로가 된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정말요? 지금 당신의 월 지출이 월 수입의 몇 %인지 아세요?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도 소비 성향이 70%를 넘어요. 버는 사람이 더 쓰는 구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연봉이 올라가면 소비도 올라가도록 사회 전체가 설계되어 있거든요. 광고도 마케팅도 주변 시선도 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봉 협상을 아예 안 하라는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연봉 협상 자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연봉 협상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는 대신 진짜 돈이 되는 곳에 그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봉 협상보다 자동 투자 시스템을 먼저 만드세요. 진짜 부자들은 연봉 협상보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투자 계좌를 먼저 설계해요. 월급날 다음날 자동이체로 월급의 20에서 30%가 투자 계좌로 이동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선저축 후소비 구조라고 해요. 계산해볼까요? 월 세후 230만원에서 20%인 46만원을 연 수익률 7% 인덱스 펀드에 25년간 자동 납입하면 총 납입액 1억 3,800만원. 복리효과 포함 최종 자산 약 3억 8천만원. 이게 연봉 협상으로 월 10만원 더 받아서 쓰는 것보다 25년 뒤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요. 두 번째, 연봉 협상 에너지를 소득 다각화에 쓰세요. 진짜 부자들이 직장인 시절에 하는 건 아세요? 그들은 월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월급 외에 소득 채널을 만드는 데 집중해요.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수익, 유튜브 채널, 디지털 콘텐츠 판매, 프리랜서 부업, 소액 임대 수입. 월급 협상으로 월 10만원을 더 받는데 쏟는 그 에너지를 부업 소득 월 30만원 만드는 데 쓰면 3배가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부업 소득은 기준점이 없어요. 올해 30만원이 내년에 1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연봉은 올해 3% 올리면 내년에 또 3% 협상해야 해요. 어느 쪽이 더 나은 게임인지 이제 보이시죠? 세 번째, 세금을 줄이는 구조를 이해하세요. 연봉 협상으로 돈을 더 받으려 할 게 아니라 지금 내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액이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148만 5천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 협상도 안 했는데 매년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연봉 협상으로 월 10만원 올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 계좌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빠른 돈이에요. 오늘 당장 증권사 앱 열어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하세요. 10분이면 돼요. 네 번째, 이직을 협상 도구로 쓰되 감정 없이 전략적으로 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감정 소모하며 연봉 협상하는 것보다 외부 오퍼를 받아두고 조용히 협상하거나 이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한국경영자 총협회 통계에 따르면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폭은 평균 15에서 20%예요. 사내 협상으로는 5%가 한개인 구조에서 이직 카드 하나가 3에서 4년치 사내 협상 효과를 한 번에 만들어요. 단 이직은 관계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조용히 준비해야 해요. 이직하더라도 어깨는 좁아요. 다섯 번째, 연봉 숫자보다 실수령 후 투자액을 KPI로 삼으세요. 지금부터 매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이번 달 나는 얼마를 자산 형성했었는가? 연봉 5천만원의 투자 영원인 사람과 연봉 3,600만원에 매달 60만원씩 투자하는 사람. 10년 뒤 누가 앞서 있을지는 이미 계산 안 해봐도 아시겠죠? 진짜 부자들은 연봉 숫자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산 숫자를 관리해요. 자, 오늘 핵심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연봉 협상으로 올리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그 에너지 대비 효율은 최악이에요. 둘째,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비도 올라가는 구조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셋째, 진짜 부자는 연봉 협상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자동 투자 시스템, 세금 절감 구조, 소득 다각화에 집중해요. 진정한 부자는 월급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돈이 일하도록 설계해 놓은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딱 하나만 하세요. 핸드폰 꺼내서 은행 앱 열고 다음 월급날부터 자동이체로 월급의 10%만, 딱 10%만 별도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하세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연봉 협상 준비하는데 쓰는 에너지의 1%만 여기 쓰셔도 10년 뒤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버튼 하나가 저한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고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직장인들에게 보여주게 돼요. 주변에 연봉 협상 준비하고 있는 동료, 친구 있으시면 이 영상 링크 하나 보내주세요.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이거 하나만 남겨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연봉 협상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나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 주제를 결정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퇴직금 제대로 계산하고 계신가요? 를 다뤄볼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기 퇴직금을 실제보다 30% 이상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